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작년 말 리인벤트 때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새로운 보안 서비스 그리고 보안 기능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해드릴 게 아마존 가드듀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지능형으로 위협 탐지 서비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듀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스크린샷 데모를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AWS 와프 웹방화벽에 매니지드 룰셋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AWS 싱글 사인온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저희 보안 서비스들 뭐 사용해 보신 것도 있으시고 아직 사용 안 해 보신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레벨 그리고 계정 및 권한 관리, 데이터 보안, 그다음에 규제 준수 이런 각 파트별로 필요한 보안 서비스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AWS 서비스는 대부분이 이제 고객의 VOC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서비스들도 전부 다 고객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주신 결과로서 이제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보안 분야에서 새롭게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요청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일단 웹방화벽 이제 뭐 뒤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희 웹방화벽이 일종의 이제 셀프 서비스 기반이기 때문에 웹방화벽의 룰셋을 셋업하고 실제로 그걸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사용자 관리 환경, AD 같은 사용자 관리 환경에서 이런 사용자 관리 환경과 저희 AWS의 리소스 간에 어떻게 연계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늘 페더레이션이나 이런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할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수행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스텝들을 거쳐서 이제 적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요청을 주시는 분야였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IDS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좀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오늘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서비스와 기능을 이제 좀 담고 있습니다. 아마존 가드듀티 제가 이제 소개드린 대로 저희 머신러닝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을 탐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얼러팅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결과는 작년도에 이제 포브스 인사이트에서 이제 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뭐 요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멜트다운이나 스펙터처럼 이런 어떤 큰 보안 이슈가 터질 때마다 기업들이 이제 취하는 입장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결국 이제 어디가 외부로부터 공격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취약한 설정이나 통로나 이런 부분들을 찾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숙주가 되는 바이러스나 멀웨어 또는 뭐 이런 것들 제로데이 취약점 같은 것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뭐 보안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쌓이는 이런 로그 데이터 속에서 어떤 게 위협적인 이벤트인지 이런 걸 식별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클라우드 같이 모든 게 이제 신속하게 구성이 돼서 또 신속하게 변경이 되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쌓이는 로그 양도 굉장히 어마어마해지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위협 징후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살펴보실 아마존 가드듀티는 기존의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사용하시던 네트워크 기반의 IDS랑은 약간 틀립니다. 우선
가드듀티는 로그 기반의 그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왜 로그 기반인지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VPC 플로우 로그스, 그 다음에 EC2에서 던지는 DNS 쿼리 로그, 그 다음에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저희가 이제 보통 로그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로그 소스로부터 어떠한 비정상적인 어떤 이벤트나 또는 명백한 어떤 시그니처 기반의 위협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탐지해서 정해진 어떤 규칙 기반으로 통지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의 IDC에서 운영하시던 IDS랑 조금 틀리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드듀티를 설계할 때 주안점으로 삼았던 첫 번째 규칙이 원래 있었던 고객분들의 워크로드에 최대한 영향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로그 기반이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센서나 또는 뭐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또 네트워크 플로우를 변경하실 필요도 없고요. 더구나 고객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그 워크로드의 성능이나 가용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건 이제 로그 기반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점이라면 사실은 이제 리얼타임으로 패킷을 모니터링하는 이제 실시간성의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 일단 로그가 발생하는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데모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략 이벤트가 발생한 뒤에 한 10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제 탐지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존 가드듀티는 멀티 리전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개별 리전별로 이 탐지 요소들이 이제 취합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EC2 인스턴스 그리고 IAM 어카운트에 대한 위협 이벤트들에 대해서 이제 탐지하는 능력을 제공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머신러닝 환경을 내부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고요. 그 환경 위에 이제 탐지 엔진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14개의 리전에 현재 가드듀티가 서비스가 가용합니다. 서울 리전을 포함해서 14개의 리전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가드듀티를 이네이블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가드듀티가 사용해야 될 수집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드듀티용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링크드 롤이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드듀티 쪽으로 어사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스텝으로는 그냥 이네이블 버튼을 눌러주시면 쉽게 가드듀티를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네이블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14개의 리전에 한꺼번에 가드듀티가 활성화된 채로 모니터링 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드듀티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이제 지금 뭐 멀티 어카운트 환경을 굉장히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마스터 어카운트와 멤버 어카운트 이런 구조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멤버십 관계에서 멤버 어카운트로 달릴 수 있는 최대 어카운트의 개수는 100개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근시일 안에 이 수치가 이제 좀 조정될 예정이고요. 좀 더 늘어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마스터 어카운트 그다음에 멤버 어카운트 요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 드린 이유는 이 마스터 어카운트의 성격 자체가 보안팀이 관리하는 시큐리티 어카운트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안팀 입장에서는 멤버십 관계를 갖는 멤버 어카운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탐지 내역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보이기를 이제 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이 마스터 어카운트, 가드듀티가 말씀드리는 마스터 어카운트는 기존의 페이 어카운트로 묶여 있는 통합 빌링 구조랑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산 체계도 기존대로 그 페이 어카운트에 묶인 그 상황으로 이제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드듀티가 이제 그 마스터 어카운트에서 멤버십을 이제 좀
맺는 그 단계는 실제로 이제 초청 베이스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초청 메일을 보내서 멤버 어카운트가 그걸 승인을 하면 바로 이제 이 해당되는 마스터 어카운트의 멤버로서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가듀듀티가 제공하고 있는 탐지 유형들입니다. 크게 보아서 정찰 모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공격의 징후로서 실제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탐지하는,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 탐지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제 위협적인 행위가 발생해가지고 자격 증명이 탈취됐다든지 이런 이제 상황은 아니고 일종의 저희가 이제 정보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탐지 유형들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포트 스캐닝을 해서 이제 취약한 포트를 탐지해 낸다든지 아니면 뭐 프록시나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스 IP를 가리고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정찰 단계의 탐지 내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스턴스가 이제 완전히 탈취가 된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취된 인스턴스가 뭐 어떤 CNC 서버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실제로 채굴을 한다든지 또는 뭐 외부로 아웃바운드 디도스를 날리거나 스팸을 날리거나 이런 식의 행위를 할 때 이제 중간에 있는 인스턴스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어카운트가 완전히 통째로 탈취됐을 때 이거는 이제 결국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부분이 되는데요. 뭐 패스워드 정책이 갑자기 뭐 굉장히 보안 등급이 내려가게 이렇게 설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던 리전에 리소스가 갑자기 확 올라왔다든지 또는 뭐 사용하지 않은 어떤 ISP를 통해서 콘솔로 접근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카운트가 침해당했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탐지 유형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녹색 글씨와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요. 녹색 글씨는 말 그대로 명백한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건 공격이라고 저희가 완전히 확신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란색 글씨로 표현된 탐지 유형들은 뭐 이름에서 보통 보시면 unusual이라는 이제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듀듀티가 이 인공지능의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행위 패턴을 탐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평상시 벌어지지 않던 일들이 지금 벌어졌고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탐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가듀듀티가 제공하는 탐지 유형이 총 33가지가 있고요. 뭐 곧 조만간 이 탐지 유형들이 굉장히 이제 추가가 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제 그 가듀듀티를 학습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그 결과로서 보시고 계신데요. 여름부터 해가지고 탐지할 수 있는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33가지지만 조만간 이제 그 개수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듀듀티는 이제 로그 기반의 탐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VPC 플로우 로그 또는 DNS 쿼리 로그, 그 다음에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이런 세 가지의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 위협적인 이벤트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탐지를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듀듀티를 이네이블하기 위해서 그러면 VPC 플로우 로그 또는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에 뭔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가듀듀티만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가듀듀티 자체적으로 이런 그 로그 소스들하고 백엔드 채널을 맺고 수집하는 그런 그 채널이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VPC 플로우 로그나 클라우드 트레일 상의 어떤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집된 로그는 가듀듀티가 분석을 하고 바로 폐기 처분을 합니다. 어딘가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보관되거나 이런 여지가 전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듀듀티가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피드는 지금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프루프 포인트 이 두 가지를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피드로부터
실제로 구글의 어떤 그 IP 대역이라든지 이런 화이트 리스팅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IP 대역을 이제 계속 현행화하고 있고요. 또는 토르 네트워크나 또는 비트코인 마이닝 풀 같은 그런 IP 대역을 이쪽에서 이제 찾아내는 대로 저희 쪽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디오듀티도 이제 고객분들의 오탐률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신뢰 IP 목록 그리고 위협 IP 목록 이 두 가지를 이제 목록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어카운트당 1개의 신뢰 IP 목록 그리고 6개의 위협 IP 목록을 등록하는 걸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신뢰 IP 목록이나 위협 IP 목록을 통해서 뭔가 이제 화이트 리스팅 처리를 해야 될 그런 IP 대역이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디오듀티가 이제 탐지하는 것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콘솔상에서 이제 파인딩이 이제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는 API 호출에 의한 제이손 포맷으로서 이제 결과물이 리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뒤에 이제 스크린샷 데모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밝혀드리고 있는지를 좀 보겠고요. API 호출에 의한 결과가 콘솔에서 보여지는 결과보다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디오듀티의 파인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90일 동안만 보관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을 이제 특정 S3 버킷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으로 이전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가디오듀티는 크게 0부터 10까지의 위협 등급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들에 대해서. 그래서 0부터 4까지는 로우 등급. 이 로우 등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일종의 기록성 이벤트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도의. 그리고 4부터 7까지가 이제 미디엄 등급입니다. 이 미디엄 등급은 사실은 이제 가디오듀티 입장에서도 약간 좀 이상 징후를 느끼긴 했지만 뭔가 고객 입장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항목들이 이제 미디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미디엄 항목에 대해서는 설정이 어떤 식으로든 변경이 됐는지 또는 IAM 권한 여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그런 조정에 따라서 이런 이벤트들이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분석 여부에 따라서 실제로 공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 등급은 7 이상의 위협 등급을 이제 부여를 한 그런 이벤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정말 위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EC2가 완전히 탈취가 돼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EC2를 이제 그 시큐리티 그룹을 조정을 해서 완전히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다 차단시키고 포렌식 환경으로 넘긴다든지 또는 해당되는 어카운트에서 정말 이상한 일에 평상시 잘 벌어지지 않는 패턴들의 이벤트들이 대량으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IAM 어카운트에 어떤 액세스 키가 유출이 된 그런 징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액세스 키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타입들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심각도 등급에서 하이 등급으로 이제 그 판정이 된 그런 위협 요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그 자동화를 얘기할 때 클라우드와치 이벤트 그리고 람다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하는 시나리오를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디오듀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거쳐가지고 실제로 자동 대응하는 그런 스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스크린샷 데모도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가디오듀티의 가격 체계입니다. 지금 리전 베이스로 실제로 이제 리전별로 이렇게 조금씩 단가가 틀린 걸 보실 수 있죠. VPC 플로우 로그나 DNS 로그에 대한 분석 비용은 기가바이트당 월간 집계된 분석 볼륨에 따라서 이제 기가바이트당 단가가 매겨져 있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500기가, 2테라, 2.5테라 이런 볼륨 사이즈에 따른 레인지 할인이 들어갑니다. 거의 절반씩 이제 DC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에 대한 분석 비용은 월간 100만 건당 단위 비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격을 좀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가듀듀티는 30일짜리 프리 트라이얼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듀듀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듀듀티를 현재 쓰고 있는 글로벌 고객들입니다. 많이 이제 보시는 넷플릭스나 이런 데도 있고요. GE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백 개의 어카운트에 단 하루 만에 스크립트 돌려가지고 가듀듀티를 전부 다 일괄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가듀듀티를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 지금 이제 목록에서 보시듯이 전문적인 보안 파트너도 있고요. 그리고 SI 파트너, 컨설팅 파트너들도 이제 가듀듀티에 대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듀듀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되짚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듀듀티는 로그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엔드 유저의 고객분들의 워크로드의 성능이나 가용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에서 가듀듀티를 활성화하면서 별도로 이제 VPC 플로우 로그나 클라우드 트레일 상에 설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백엔드 채널로 저희가 이제 수집 채널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 바로 분석 후에 폐기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듀듀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스크린샷 데모로 좀 꾸며봤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는 라이브 데모를 좀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인딩, 탐지 내역이 찾아지는데 이벤트 발생하고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스크린샷으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EC2 인스턴스 2대를 띄웠습니다. 하나는 컴프라마이즈드라는 인스턴스고요. 멜리시어스라는 인스턴스 2대를 띄웠고요. 멜리시어스 쪽에는 EIP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 EIP를 왜 부여했는지는 뒤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컴프라마이즈드에서 멜리시어스 쪽으로 두 번의 이벤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한 번은 핑을 때릴 거고요. 두 번째는 스캐너를 돌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내역들이 VPC 플로우 로그에 잡혀가지고 가듀듀티 쪽으로 수집이 되고, 그리고 해당되는 이벤트가 발생돼서 저한테 이메일이 날라오는 그 과정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EC2 상에서 이제 멜리시어스 쪽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52번대의 EIP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 쪽에 인바운드 규칙으로 SSH의 애니오픈, 그리고 핑에 대해서 이제 애니오픈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 컴프라마이즈드, 왼쪽 인스턴스였죠. 이 인스턴스에는 EIP 없이 똑같은 동일한 인바운드 규칙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EIP라는 텍스트 파일을 아까 멜리시어스 쪽에 부여했던 IP를 줘가지고 이제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특정 이제 S3 버킷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EIP라는 거를 이제 만들고 S3 버킷에 올린 다음에 가듀듀티의 이 메뉴에 들어와서 보시면 리스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리스트가 사실은 이제 신뢰 IP 목록, 그리고 위협 IP 목록을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위협 IP 목록으로 이 EIP를 등록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버킷의 경로를 지정을 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액티브의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요것의 의미는 실제로 등록된 위협 IP를 가듀듀티 노드들로 분산을, 디플로이를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파일만 지정하시고 요걸 클릭을 안 하시면 실제로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걸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가듀듀티 쪽에 배포되는데 대략 한 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와치 이벤트 규칙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면 EC2 malicious IP caller custom이라는 이벤트를 잡게 됩니다. 이제 가듀듀티가 생성하게 되는 이벤트인데요. 저것의 의미는 제가 아까 두 가지의 이벤트를 발생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컴프라마이즈드에서 멜리시어스 쪽으로 핑을 날리는 그 행위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제가 만들어 놓은 타겟 토픽으로 이제 얼라밍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일상의 어떤 뭐 이 문구를 이렇게 좀 꾸며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 보겠는데요. 컴프라마이즈드 인스턴스가 의미하는 바는 저는 이제 이게 인스턴스 자체가 봇에 감염돼서 본넷 또는 CNC 서버 쪽으로 이렇게 뭔가 아웃바운드 통신을 시도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공격자는 오른편에 있는 멜리시어스 CNC 서버가 되는 것이고요. 컴프라마이즈드는 1차 타겟으로서의 어떤 봇이 감염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핑을 때려봤고요. 두 번째 이벤트로 이번에는 이제 아예 컴프라마이즈드가 완전히 탈취가 돼서 공격자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멜리시어스 쪽으로 스캐너를 돌리는 거죠. 스캐너를 돌리고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포트에 대한 오픈된 포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취득을 한 그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가 지나면 이런 식의 노티를 이제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클라우드와치 이벤트에 작성해 놓은 그런 이메일 문구가 그대로 들어왔고요. 어떤 EC2 인스턴스가 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링크 하나가 같이 더불어서 왔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해보면 가드듀티 쪽에 파인딩 메뉴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발생시켰던 이벤트의 두 가지 항목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각각 좀 이제 들여다 보겠는데요. 요 폰트가 좀 작아서 사실 이제 좀 뒤에서 안 보이실까봐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EC2 뭐뭐뭐가 disallowed IP 어드레스 52번대로 아웃바운드 통신을 시도했다라는 게 이제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보시면 중요한 항목이 가드듀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벤트를 발생시켰던 인스턴스가 타겟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공격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실제로 1차 타겟으로서 이 인스턴스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이제 가드듀티가 식별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아웃바운드 핑을 때렸으니까 이제 아웃바운드에 대한 네트워크 커넥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 공격자로서 액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격자가 되는 것이고요. 공격자 IP 52번대 식별됐고요. 그 다음에 어느 ORG 또는 로케이션이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정보로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포트로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도 이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시면 이게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위협 IP 목록으로 이제 부여했던 EIP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해당되는 탐지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에 대한 탐지 목록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이벤트의 제목이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로 인스턴스 뭐뭐뭐가 아웃바운드로 포트 스캐닝을 수행을 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IP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경우랑 좀 틀리게 이거는 해당되는 인스턴스가 롤을 액터로서, 그러니까 공격자로서 뭔가 행위를 했다라고 가드듀티가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지금 탈취된 인스턴스가 공격자로서 의심스러운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된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당연히 스캐너를 돌렸기 때문에 아웃바운드로 이제 네트워크 커넥션을 맺었다는 액션,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멜리시어스 쪽에 대한, 그러니까 타겟에 대한 공격의 대상에 대한 정보들이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당연히 스캐너를 돌렸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뷰징 레터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AWS 네트워크는 이제 승인 기반하에 스캐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지 않고 스캐너 같은 걸 돌리시면 이런 이메일을 받게 되실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정된 기간 동안에 소명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이제 불이익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은 주지를 해 주시고요. 우연찮게 제가 이제 이런 데모 셋업을 하는 동안에 실제 공격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캡처를 해왔고요. 내용을 보면 지금 아까 EIP 부여했던 멜리셔스 인스턴스 쪽으로 SSH 브루트포스 공격이 이제 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요. 대만 IP로 이제 추정이 됐고요. 그리고 뭐 ORG에 대한 정보, 하이넷, ISP가 되겠죠. 그쪽에 대한 정보까지 이제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가디듀티에 대해서 이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AWS WAF의 매니지드 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WAF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중에서 이제 접해 보셨던 웹 방화벽 제품과 명백하게 다른 점은 일단 저희가 관리형으로 웹 방화벽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나 가용성에 대한 우려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워크로드, 클라우드 프론트나 또는 ALB상의 워크로드의 그런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웹 방화벽 레이어를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모든 게 이제 셀프 서비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AWS WAF의 룰을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일일이 스트링 규칙이나 정규식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직접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피드백이 있어 왔습니다. 너무 이제 손이 많이 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그간에는 저희가 이제 룰 템플릿이라는 형태로 뭐 오토메이션 템플릿이나 또는 OWASP 탑 10에 관련된 그런 템플릿을 이제 룰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그 제공되는 룰셋의 품질이 완벽하게 이제 고객분들이 손 안 댈 수 있는 그런 정도로는 제공을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피드백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인퍼르바 또는 언론로직, 포티넷 이런 유수의 보안 벤더들로부터 이들이 직접 본인들의 웹 방화벽에 적용하던 룰셋을 그대로 AWS WAF 노드에 얹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얹어진 룰에 대해서는 이 5개의 벤더들이 각자가 스스로 이제 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금 체계는 AWS WAF의 요금에 더불어서 각 벤더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추가 요금을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WS WAF가 갖는 두 가지 장점, 확장성이나 또는 성능, 가용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드린다라는 장점과 더불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방화벽의 룰셋을 그대로 얹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준비된 11가지 룰셋은 지금 보시는 저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룰셋을 얼마든지 이제 저희 AWS WAF상에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1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AWS 콘솔 또는 SAML 2.0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해서 페더레이션 처리를 통해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사용 중인 AD 환경을 통해서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역할을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뒤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AWS 싱글 사인온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멀티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용도로 나왔던 AWS 오가니제이션과 페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멀티 어카운트에 대해서 쉽게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구성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이제 좀 보겠는데요. 기본적인 골격은 온프레미스 상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사용자 측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던 사용자 정보 환경이 있습니다. AD로 이제 관리하고 있던 환경이 있고, 그 AD 상에 표현됐던 여러 가지 그룹 멤버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 멤버십과 또 AWS 오가니제이션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멀티 어카운트, AWS의 멀티 어카운트 또는 그 밑에 있는 IAM 유저에 대해서 이제 트리 형태로 이제 그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보와 같이 묶어서 권한 부여 관계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AWS SSO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또는 콘솔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매핑만으로도 바로 이제 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SSO 포탈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인증 포탈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유저 로그인 포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포탈에 로그인 하시려면 AD상에서 관리하고 있던 그 유저의 자격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AD에 인증받듯이 그 자격증명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인증받은 후에 보이는 개인화된 포탈 초기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유저가 지금 현재 허용된 어카운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각 어카운트마다 접근 가능하게 허용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또는 AWS 콘솔들이 이제 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그쪽으로 페더레이션 처리가 이루어지고 싱글 사인온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목록은 실제로 이제 AWS SSO가 페더레이션으로 엮을 수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G슈트라든지 지라라든지 슬랙, 세일즈포스, 드랍박스, 오피스 365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SaaS 형태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커스텀 샘을 2.0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인하우스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도 샘을 2.0을 지원을 한다면 얼마든지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아까 구성도에서 잠깐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 온프레미스의 AD 환경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연계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온프레미스 AD랑 트러스트 관계로 저희 매니지드 AD를 엮어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옵션은 저희 매니지드 AD의 하나의 옵션이 AD 커넥터, 프록시 역할을 하는 AD 커넥터를 통해서도 이거는 이제 원웨이 트러스트 관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프레미스 AD 쪽이랑 연결을 해서 사용자 인증 처리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온프레미스 AD랑 완전히 배제하고 그 정보를 전부 다 옮겨와서 저희 AD 환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AWS 싱글 사인온은 무료고요. 앞으로도 무료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용한 리전은 버지니아밖에 없지만 조만간 리전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마치는 입장에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웹방화벽, 저희 AWS 와프의 매니지드 룰셋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신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 페더레이션 처리를 통해서 IDP 역할까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가드듀티, 지능형 위협 탐지 서비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